안녕하세요. 언더키닷컴의 칠치입니다. 오늘은 긱스폰 레볼루션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알아볼게요. 좀 오래 걸렸죠. 이게 언박싱을 하고 나서 파이어폭스 OS를 듀얼 부팅할 수 있어가지고 그걸로 깔아봤더니 유심히 인식이 안 돼요. 황당한 문제가 생겨가지고 업데이트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지금이 됐어요. 자, 어찌됐거는 전면에 리시버, 전면 카메라, 긱스폰 로고,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있고요. 4.7인치의 QHD 해상도, 작은 Q, 소문자 Q, HD 해상도의 디스플레이가 있고, 메뉴, 홈, 백키가 있어요. 안드로이드에서는 메뉴, 홈, 백으로 쓰이고요. 파이어폭스에서는 홈키로만 작동이 돼요. 오른쪽에는 볼륨 키가 있고요. 볼륨 키, 위에 쪽에 3.5파 이어폰 잭, 전원 키, 왼쪽에는 마이크로 USB 포트가 거꾸로 장착이 되어 있고 이쪽에 금이가 있어요. 금이 받았을 때부터 금이 가 있었는데 어떻게 좀 해보라 그랬더니 택배비를 내고 스페인까지 보내면은 고쳐서 보내주겠대요. 새 걸 보내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내 돈 내고 보내면 고쳐주겠다 그래서 그냥 쓰기로 했어요. 마이크가 있고 그 배터리 분리, 홈이 있고 그 정도. 뒤쪽에는 카메라가 있고요. LED 플래시, 긱스폰 로고, 레볼루션 로고, 인텔 인사이드 로고가 있어요. 예전에 장난으로 나중에 진짜 막 펜티엄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들어갔죠, 인텔이. 그리고 스피커 홀이 있고요. 이 뒤쪽 디자인이 곡선인 것 같지만 배터리 커버 디자인만 그런 거예요. 실제로는 아주 평평한 친구기 때문에 그런 곡선은 전혀 아니고, 배터리 커버를 분리를 하면은 뒤쪽에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이랑 마이크로 유심 카드 슬롯, 그리고 2000mAh의 교체형 배터리가 있어요. 이 정도. 뭐 별로 특이할 건 없어요. 배터리 커버를 넣고 기본으로는 안드로이드가 들어가서 나와요. 안드로이드가 들어가서 나오는데 일단 안드로이드 쪽을 먼저 한번 봅시다. 거의 순정 런처에서 거의 변한 게 없어요. 순정 런처에서 변한 거라고는 이쪽에 그냥 핫스팟 메뉴 정도 하고 휴대전화 정보 들어가서 시스템 업데이트 보면은 업데이트가 들어오기도 하고 파이어폭스를 여기서 깔 수가 있어요. 파이어폭스 OS를 깔 수가 있어요. 자, 이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 일단 안드로이드 상태에서 보면은 런처 자체는 순정, OS 전체가 순정해서 별로 변한 게 없기 때문에 런처 자체도, 이거는 노바 런처긴 한데 순정도 순정 런처예요. CPU가 클로버 트레일이 한다. 클로버 트레일이 들어가 있죠. 클로버 트레일이 들어가 있는데 클로버 트레일 플러스 기반의 클로버 뷰라는 친구가 들어가 있어요. Z260이고요. 1.6GHz고 듀얼 코어인데 하이퍼 스레딩이 되기 때문에 코어 논리적인 코어 수는 4개로 나와요. 그리고 램은 1기가고 기본 스토리지는 4기가예요. 마이크로 SD 카드로 확장을 하시면 되겠죠. 부족하면은. 안드로이드 버전 4.2.2예요. 별로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아직도 4.2.2인 게 좀 의문스럽긴 한데 어쩔 수 없죠. 기본적인 벤치마크 속도는 2만 점에 조금 안 되는 그 정도가 돼요. 2만 점에 조금 안 되는 그 정도고, 그래프로 보자면은 이 정도 레벨이죠. 근데 벤치마크 속도가 안 나오는 거에 비하면은 QHD 해상도 라는 이유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동작이 굉장히 빠릿빠릿한 편이에요. 원래도 빠릿빠릿한 편이었는데 최근에 업데이트가 한번 되면서 더 빨라졌어요. 구동이 아주 빨라서 마음에 들어요. 뭐 하든지 전반적으로 잡렉 같은 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 사실 디스플레이 같은 것도 그냥 평이한 수준이고요. 해상도는 뭐 많이 딸리는 편이고, QHD니까 많이 딸리는 편이고, 카메라도 별로고 소리도 별로예요. 하지만 이걸 사는 이유는 뭐다? 파이어폭스가 들어가기 때문이죠. 사실 긱스폰은 그동안 계속 파이어폭스 OS가 돌아가는 모델들을 만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파이어폭스 OS만 만들면은 사실 앱도 별로 많지 않은 상황에서 완전 개발자만 쓰라고 되는 거죠. 이거 이름에서 보듯이 긱스폰이잖아요. 정말 그렇게 팔면은 실용성이 너무 떨어지니까 기본값으로 안드로이드를 놓고 파이어폭스 OS로도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황당한 게, 저는 홍보를 듀얼 부팅이 된다 그래가지고 가져온 건데, 듀얼 부팅이 되는 게 아니라 깔려면은 시스템 업데이트 가면 여기 인스톨 어나더 OS라고 있어요. 들어가면은 파이어폭스 OS가 이렇게 있어요. 누르면 다운을 받아가지고 깔 수가 있어요. 근데 깔면은 듀얼 부팅이 돼가지고 안드로이드랑 파이어폭스랑 고를 수 있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이걸 하면은 싹 밀어 엎고 그냥 파이어폭스 OS를 다시 깔아버려요. 리커버리해서. 참 황당한데, 그런 의미에서 일단 이거를 설치하고 돌아올게요. 파이어폭스 쪽도 보여드려야 되니까. 이 힘들게 세팅해놨는데 이거 다 날아가. 파이어폭스 깔았다가 안드로이드 깔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리커버리 들어가가지고, 부트로더 들어가가지고 USB 케이블 꽂아가지고 ADB로 그 안드로이드를 다시 푸시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싹 밀고 다시 깔아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여하튼 낚인 것 같지만 언젠간 뭐 듀얼 부팅 지원하는 커스텀 리커버리가 올라오겠죠. 잠깐 지금 파이어폭스 다운받고 있으니까 이거 설치하고 파이어폭스로 다시 돌아올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네, 파이어폭스 플래싱이 끝났네요. 한번 켜봅시다.
파이어폭스 상태에서는 요 밑에 키가 메뉴 키랑 백 키였죠, 안드로이드에서는. 근데 파이어폭스는 기본적으로 하드웨어 키가 홈키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머지 키들은 동작이 안 돼요. 파이어폭스 OS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일단 파이어폭스 OS는 저번에 설명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모티브 자체는 모든 걸 갖다 HTML5 기반에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앱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대부분 웹앱인 경우들이 많고 앱들 자체가 연계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는 느낌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지금 파이어폭스 OS에 한글 지원이 안 돼요. 정확히 말하자면 한국어 지원이 안 되는 건데, 언어를 보면은 있을 거 다 있는데 한국어가 없어요. 한국어가 없는데 보통은 표시만 안 되고 많은데, 요거는 지금 한국어가 팩이 있게 폰트가 없어요. 폰트가 없어가지고 웹 폰트가 있는 경우에는 뜨거든요. 우리 홈페이지처럼 웹 폰트가 있어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이게 보여요. 근데 폰트가 없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한글이 아예 깨진다는 거예요. 한글도 깨지고, 그럼 입력은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 봤더니 키보드 셀렉트 애드 뭐 키보드 해서 봤더니 이거는 어느 나라 건지도 모르겠어. 네모로 떠가지고. 한국어는 당연히 없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영어로밖에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파이어폭스 OS를 써보니까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HTML5 기반이어가지고 앱들이 유튜브, 페이스북 공식 앱이 있어요. 눌러봤어요. 근데 홈페이지야. 이거 뭐야? 예전에 처음에 윈도우 폰 처음 나왔을 때도 공식 유튜브 앱이랍시고 올려놨는데 그냥 인터넷으로 연결해주는 거여가지고 어이가 없었는데 지금 파이어폭스 똑같아요. 그래서 앱들 같은 경우에 일단 굉장히 부족하다는 게 첫 번째고, 지금 여기 있는 앱들도 뭐 별로 쓸만한 앱들이 없어요. 필요한 앱들이 다 없어. 앱들 다 눌러보면 다 웹앱이고, 웹앱도 아니야. 그냥 웹 링크예요, 링크. 그런 앱들이고 쓸만한 앱들이 없다는 게 일단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제일 중요한 건 얘네가 얘기하는 거는 여기서 뭐든지 검색을 하면 뜬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뭐 언더케이지라고 친다. 그러면 얘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린가? 그러면서 떠요. 위키피디아에서 볼래? 유튜브에서 볼래? 뭐 검색을 할래? 이런 식으로 뜬다는 거예요. 지금 언더케이지를 쳤을 때 이런 건데, 예를 들어서 뭐 여기다가 버락 오바마다. 아이고 고쳐줬었는데 아깝다. 오바마 이렇게 치면은 정보들이 뒤에 사진이 있을 경우 사진도 뜨고, 구글 위키피디아 뉴스, 오바마는 뉴스에 뜨는 아저씨니까 뉴스가 뜨겠죠.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자기가 원하는 거에 접근을 할 수 있게 누르면 바로 오바마 아티클이 뜨겠죠. 누르고 기다리면, 정확히 얘기하면 누르고 기다리면 뜨겠죠. 지금 이게 좀 기다리는 동안 얘기를 하자면 지금 파이어폭스 OS 상태가 굉장히 불안정해요. 일단 지금 베타 상태도 아니고 정식 OS 상태고, 실제로 제품이 나오고 납품이 되고 있는 상태면 어느 정도 안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눌렀을 때 이 브라우저 자체도 그렇고 눌렀을 때 전화를 켰을 때도 반응이 바로바로 안 올 때도 있어요. 반응이 바로바로 안 올 때도 있고 동작이 굉장히 불안한 면이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 유심을 넣어놨는데 여기 노심 인서티드라고 떠요. 이건 기계 자체 문제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게 거의 파이어폭스 레퍼런스 폰이라는 걸 생각하면 OS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생각보다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파이어폭스 OS를 굉장히, 파이어폭스랑 모질라 자체를 굉장히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파이어폭스 OS는 좀 아직까지는 참 의미를 알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를 하자면은 파이어폭스 OS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걔네가 주장하는 건 크게 일단은 저사양에서 잘 돌아가서 저개발 국가에 싸게 납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25불짜리 폰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고 이번에 발표를 했죠.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어댑티브 서치인데 이 사용자가 원하는 거를 바로바로 보여줄 수 있다는 이건데, 사실 이것도 OS 자체의 장점으로 밀기에는 아주 부족하다는 느낌이에요. 왜냐면 OS 자체에서 하려면은 OS 자체가 기반에서 돌아가는 것들이 있어서 그 베이스 위에서 돌아가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인터넷을 조금 스마트하게 찾아준다 정도의 느낌밖에 없거든요. 현재로서는. 이것도 밀기는 좀 그렇고, 그렇다고 뭐 UI적으로 뭐 특별한 게 있느냐면 그런 것도 아니에요. 뭐 앱들이 뭐 대단한 기능이 있냐면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브라우저가 좋냐면은 이게 파이어폭스 OS, 명색이 파이어폭스 OS인데 브라우저도 별로 다른 브라우저보다 좋은 느낌도 없어요. 물론 크롬보단 좋지만. 그래서 파이어폭스 OS 상태로 쓰는 거는, 지금 기계 자체랑 파이어폭스 OS랑 같이 연결해서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기계 자체의 품질도 영 별로고, 뭐 잘 돌아가지도 않고, 여기 무슨 크랙이나 생겨가지고 오고, 그러고 파이어폭스 OS도 지금 시간이 꽤 지났어요. 처음에 파이어폭스 OS로 정식 발표를 하고 개발자 디바이스는 물론이고 정식 발매까지 된 상황인데 아직도 OS 자체의 안정성이 영 불안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25불짜리 폰이 목표라면은 사실 25불이라는 가격은 굉장히 공격적인 가격이긴 한데 다른 삼성이나 아니면 안드로이드 제조사에서도 요즘 중국에 치고 올라오고 있어. 안드로이드에서 솔직히 4, 50불 정도까지 나오거든요. 물론 저개발국에서 2, 30불이랑 4, 50불이랑 가격 차이가 크지만 그게 의미가 그렇게 큰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결론적으로 긱스폰 레볼루션 리뷰와 동시에 파이어폭스 최신 버전에 대한 리뷰도 돼버렸는데 결론적으로 한국에서는 이걸 살 이유가 전혀 없어 보여요. 전혀 없어 보이는 게 아니라 전혀 없어요. 뭐 한글 지원도 제대로 안 되고 뭐 기능이 특출난 것도 아니고 이 친구는 싼 친구도 아니에요. 안드로이드로 쓰기에는 이것 말고도 가성비가 더 좋은 친구들도 많고 그렇다고 뭐 긱스폰이라 그래가지고 뭐 기간템 뭐 특별한 기능이 있냐면 그것도 아니에요. 플래싱이 뭐 듀얼로 되고 이런 것도 아니야. 왜 사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나는 왜 샀는지 그게 더 의문이에요. 여하튼 긱스폰 레볼루션이었고요. 자, 한글 지원도 안 돼가지고 영어로 리뷰를 했는데 영어로 리뷰해도 똑같아요. 후진 거는. 구독하기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